이보다 재미있는 철학은 없다. 우리 삶에 울림을 주는 이야기들을 깔깔깔 웃으면서 유쾌하게 들어봅니다. 철 들지 않은 어른들의 인생 학교 박구용. 왔구용. 아, 교수님 뭐라고 하신 거예요? 영영영. 영영영. 7월 마지막 날에도 어김없이 용용용 광주에서 찾아온 그 남자 전남대학교 철학과 박구용 교수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용용용. 네. 예. 한 가지 근데 약간 교정할 게 있어요. 어떤 거죠? 보통 전남대학교 철학과 박구용 교수가 아니고 전남대 철학과 교수 박구용입니다. 그렇죠. 원래 네, 그렇죠. 원래 그렇게 맞아요. 맞죠? 네, 그게 네. 맞아. 아, 제가 아나운서인데도 네. 맨날 선배님들한테 지적받거든요. 아. 너는 아나운서 누구누구야라고 네. 얘기해야지. 네. 최지은 아나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안 되죠. 네. 아, 그래요. 교수 박구용입니다. 이렇게 맞지? 박구용 교수는 아니죠. 자, 전남대학교 철학과 교수 박구용입니다. 네. 그리고 광주에 철학도 하지 말고요. 광주의 철학자 이렇게 해주세요 앞으로. 광주의 남자. 광주. 광남 어떠세요? 광남. 좋네, 좋아. 광남. 광주의 남자. 광남. 여기서의 광자는 미칠 광. 광기할 때 광. 많이 빛나는 남자라는 뜻이에요. 아, 빛나는 남자. 아, 빛나는 그래요? 남자. 예. 네. 또 이렇게 또 빛이 납니까? 교수님이요? 네, 네. 빛이 나죠. 당황하신 것 같은데. 자체 발광. 네, 자체 발광. 자체 우리가 발광. 광주 빛골이거든요. 빛골. 예, 빛나는 남자 박구용. 예, 빛나는 광남. 남자. 광남. 네. 광남 박구용. 자체 발광. 광남 좋네요. 네. 광남. 아니, 그 유튜브 댓글이 보십니까? 댓글? 아니요. 안 봐요. 전혀 네, 안 봐요. 전혀 안 봐요. 전혀 안 본다. 네. 아예 안 봐요. 아예 안 본다. 네. 볼 가치를 못 느낀다.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그럴 시간이 없었어요. 아, 굳이 그럴 시간 없다. 네, 그럴 시간이 없었어요. 예. 뭐 모든 유튜브 댓글 다 안 보고 모든 뉴스의 댓글 다 안 보고. 예. 초창기 예전에 칼럼 쓸 때 봤거든요. 그런데 칼럼 쓸 때 보고 나서 사람들이 다양하구나 이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해서 극단적으로 나를 폄하하거나 나를 좋아하거나 그럴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뭐 그런가 보다 했죠. 일단 저는 약간 연구 주제도 이런 거 연구하시는 분들도 좀 있어서 있을 것 같아요. 네, 당연히. 있어서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이제 보긴 봐요. 여기서 사회를 읽을 수도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방송 소재로 쓰기도 하고 뭐 연구 주제 이런 걸로 잡을 수도 있겠구나 뭐 이런 아이디어. 방송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봐야 되겠죠. 그래서 출연자까지 볼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지. 여기 왜 왔는지도 모른 채 여기 와서 얘기하고 네. 있는 우리 교수 박구용님, 네. 박구용 씨. 이런 댓글이 있습니다. 박구용 왔구용. 최 장군과의 닿을 듯 말 듯한 철학의 경계. 그 어디. 뇌리를 찌르는 듯한 철학의 언어들과 웃음으로 어느덧 나와 만납니다. 야, 이거 댓글 멋있다. 멋있죠? 예. 다 마지막에 더 좋았어요. 이렇게 했는데 나와 만난다. 나와 만난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새로운 나를 만든다는 얘기거든요. 예. 나를 해체시켜서 재구성하는 작업을 할 때 그렇죠. 우리 거가 그렇죠. 도움이 된다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멋진데 일단 글을 잘 쓰시네요. 예. 이 진짜 수준이 높은 댓글이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런 댓글도 있습니다. 첫 회 듣자마자 최 장군한테 반했어요. 야. 30대인데 하나 어리게 느껴지지 않고 박 교수와 티키타카 할 수 있는 그 재치 나 완전 리스펙 이렇게 주셨는데 아하. 제 자랑이라 30대가 어린 건가요? 이분의 입장에 이분이 봤을 때는 어렸나? 아니 저는 어리겠네. 뭐 60대인지 아신가 보네. 최장군하고 저 차이 안 납니다. 별로. 친구예요. 예, 청취자 여러분 제가 목소리 예. 약간 나이 들어 보긴 하는데 최장군하고 별 차이 안 납니다. 정신 연령이 네. 비슷합니다. 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박 교수와 티키타카 할 수 있는 그 재치 나 완전 리스펙 했잖아요. 근데 또 반면에 네. 이제 이런 의견들을 주시는 분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소수이긴 합니다. 예. 그래도 제가 한번 얘기하고 싶어서 교수님께 여성분이 추임새와 대답을 반말로 섞어하는데 거슬리네요. 라는. 일단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인이 생각하셨을 때. 제가 약간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 이게 아니 저는 모든 사람하고 대부분 반말해요. 저도. 그러니까 제가 최 장군이 뭐 방송을 하면서 리액션을 할 때나 뭐 이렇게 질문을 하거나 할 때 단아까체를 쓸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당연하죠. 아니 그리고 첫째는 저도 지금 최 장군에게 반말하잖아요. 반말 존칭 섞여서 하잖아요. 예. 최 장군 나한테 당연히 그렇게 네. 하고 이건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극복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예. 저는 극복되리라고 보는 건데 학교에서 예를 들어볼게요. 선생님하고 교수하고 학생하고 예.
학생이 인사를 해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학생이 뭐라고? 교수님 어떻게 인사하죠? 교수는? 오, 그래. 이게 좋은 건가요? 아니 저는 그리고 이게 좋은 건가요? 아니요. 이상하잖아요. 이상해요. 예를 들면 영어로 한 사람이 굿모닝 그랬어요. 그때 선생님이 예스. 학생이 굿모닝 그러니까 교수님이 예스 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이게 희한하잖아요. 제가 영국에서 유학할 때 제일 뭐 이거는 사대주의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거기는 영어는 사실 뭐 존댓말이라는 개념이 따로 없으니까 편하게 그냥 얘기한단 말이에요. 네. 질문 있어서 교수한테 질문을 해도 교수도 팔짱 끼고 책상에 앉아서 그냥 그 질문이 뭐지? 뭐 이렇게 하고 뭐 학생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되게 자연스럽고 편안한 상태에서 이게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나라는 유독 나이로 뭐 아니면 사회적인 연차 이런 걸로 꼭 누군가를 존대해야 하고 그래야 되는 건가? 그러니까 누군가를 존대하는 건 나쁘진 않죠. 예, 그렇죠. 저는 존대하는 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상호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존대도 상호적이어야 되고 반말도 상호적인 게 좋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존칭이 언어에 있는 나라는 많지 않은데 독일도 그 중에 하나예요. 독일도 존칭이 있거든요. 있어요? 예. 독일은 반말과 존칭이 있어요. 예. 그런데 자 지금 50년대, 60년대까지 독일서도 교수님은 반말, 학생은 존댓말 했어요. 예. 그런데 68년 이후로, 68 사회혁명 이후로 지금은 둘이 똑같이 반말하거나 둘이 똑같이 존댓말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문화적 차이가 아니에요, 이것은. 예.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거고. 문화적 차이가 아니고 어디에나 다 전통적인 사회에서 권위주의 사회. 권위주의 사회는 한쪽은 반말하고 한쪽은 존댓말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권위주의 사회가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왕이면 이제 넘었을 때가 됐잖아요. 자, 나이 드신 분하고 제가 학생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누가 더 대화를 했을 때 누가 더 좋아요? 나이 많은 분이 나이 어린 사람이랑 대화할 때도 좋은 거 아니에요? 제가 학생하고 나와 같이 놀면 내가 좋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교수님 그렇죠. 내가 좋잖아요. 그러면 나도 학생이 좋은 식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럼 서로 존댓말 하거나 서로 반말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아버지와 딸이 똑같이 그렇잖아요. 엄마와 딸 또는 엄마와 아들 다 반말하잖아요. 서로 반말하잖아요. 예.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은 약간 이제 그 과도기적이긴 한데 우리도 앞으로 점점 서로 반말하거나 서로 존댓말하는 거 할 거다. 그러면 저하고 최장군은 제가 보기에 반말 30% 존댓말 70%. 되게 그렇게 섞여 있는 사이다. 존댓말 70% 반말 30%? 네. 그게 이제 섞여 있는 거죠. 그걸 이해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이제 그걸 청취자 여러분 이해하기 바라는 마음 하나 동시에 최장군한테 바라는 것은 최장군 방송하시잖아요. 방송하면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열광하고 환호할 것이라는 생각은 안 하시잖아요. 그런 건 안 해요. 그럼 이런 반응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걸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스트레스를 받는 차원에서 이걸 넣은 건 아니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제가 그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어른이 된다는 건 내가 취약할 수 있다는 것,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라고 하잖아요. 받아들이는 거라고 하잖아요. 이런 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기 때문에 더 갖고 온 걸 수도 그러니까 저한테도 있어요. 그렇죠. 받아들이기 때문에 갖고 왔지. 받아들이려고 더 일부러 그런 걸 수도 있죠. 그렇죠. 어떻게 알았지? 받아들이려고 내가 일부러 더 갖고 왔는데. 이걸 이 안으로 끌어들여서 소화해서 할 수 있죠. 받아들이는 방법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이거를 뭐 내가 막 집에서 막 이거를 보면서 누가 이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꺼내놓고 건강하게 서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저는 댓글을 보지는 않지만 그런 댓글이 많지 않겠어 저한테? 너 진짜 재수없다. 있어요. 그럴 것 같아요. 당연히 그럴 것 같은데. 근데 뭐 신경을 전혀 안 쓰시니까. 그건 받아들여야 돼. 그쵸? 나 재수없을 사람일 수 있잖아요. 네네. 우리는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스트레스를 준 존재일 수 있거든 내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받아들이는 방법으로 몇 가지 더 소개하자면 이건 제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거를 뭐 받아들이네 안 받아들이네 그것도 있지만 함의하는 바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골라온 거예요. 일단 이거는 나는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건데 사회자님의 멘트가 너무 많네요. 세상에나 라고 남기신 분. 이런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두 사람의 대화 전체를 좋아하죠. 이렇게 교수님 말씀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유튜브에 박구용 검색하시면 채널이 나옵니다. 아니지.
제 얘기를 진짜 듣고 싶으면 광주 시민자유대에 광주 시민자유대학을 가시거나 자유의 폭력이라는 책을 사시거나 폭력을 사시거나 그러면 교수님이 그냥 혼자 계속 얘기하시거든요. 그렇죠. 네, 그거를 보시거나 하면 된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여자 좀 적당히 웃어라. 도가 지나치다. 방송인지 뭔지 하하로 돈 버는 거 처음 봤다. 근데 여기에 이제 또 댓글을 다신 분이 아니 여자라고 호탕하게 웃으면 안 되나요? 구용 교수님이 웃는 건 괜찮나요? 교수님은 권위자고 여자 진행자는 잘 모르니까 조심스러워하나요? 모르는 것을 거침없이 드러내고 당당하게 구는 것이 불편한가요? 라고. 이분도 그 말은 아닐 거예요. 이분도 간접적으로 최 장군 웃는 것 말하고 있지만 사실 그 속에 깊숙이 박구영도 그만 웃어라 얘기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 그렇게 봐주고 갑시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제가 한번 유튜브 댓글들을 좀 살펴봤고요. 이거 한 가지 더 얘기해야 되는데 여기서 그냥 다음 본론으로 가자고. 알겠습니다. 네네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어린 왕자로 철학하기 계속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서문 을 다뤄봤어요. 헌사. 그쵸. 우리가 책을 쓰다 보면 처음에 꼭 그런 걸 쓰는 게 서양 사람들한테는 그게 많아요. 누구에게 바친다. 네. 예? 예를 들면 사랑하는 딸 누구에게 이 책을 바칩니다. 내 평생 내 삶을 동반해 주신 내 부모님에게 네. 뭐 이렇게 쓰거든요. 서문에다 다 쓰거든요. 네. 그런 책에 그런 내용에 해당되는 부분. 그럼 이건 이 책 안에 내용이 소설에 들어가는 거냐 마는 거냐. 경계 어디에 그래서 제가 문패 정도로 생각하죠. 문패. 네, 문패 정도로 생각하는 그 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설이 주는 위로에 대해서, 네, 위로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고 제가 지난번에 우리가 다룬 그 문단에서 좀 인상 깊었던 구절이 어른들은 누구나 다 처음엔 어린아이였다. 그렇죠. 네. 그거 당연한 거잖아요. 네. 당연한 거지만 우리 모두는 그걸 잊을 수 있죠. 그건 어른한테 한 말일까요? 어린아이한테 한 말일까요? 직관적으로 그냥 딱 느껴지기에는 저는 어른들한테 하는 얘기 같거든요. 이게 둘 다다. 둘 다겠죠. 셋 다도 될 수 있겠죠. 또 다른 것도 있겠죠. 중첩지대 있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특정한 답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 말 자체가 이렇게 뭔가 막 그 해석의 여지가 이게 흔들리는 것이 되게 매력적인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명언으로 쓰면 좋겠잖아요. 어른들은 누구나 다 처음엔 어린아이였다. 당신도 언젠가는 어린아이였어. 이거 그거 아닙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런 거 있어요. 너는 늙어봤냐? 난 젊어봤단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소설이 우리에게 주나 우리가 소설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서사적 존재다. 우리 자신이 소설이다. 우리가 자신이 소설인데 소설인 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 잊어버릴 때 우리한테 불안감이 온다. 내가 소설이라는 걸 잊어버리면 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쓰이고 저렇게 쓰일 수 있는 서사거든요. 서사 속에는 모순이 중첩돼 있어요. 말이 좀 어렵긴 한데 그걸 잊어버리면 낭만적인 뭔가를 기대하고 삶을 기획하는데 뭐가 틀어진 거예요. 그러면 외롭고 괴롭고 불편하고 뭔가 아프거든요. 그 아픔을 치유하는 첫 번째 방법은 내가 소설이라는 걸 빨리 자각하는 거예요. 난 소설이야. 나는 소설이다. 그러면 그걸 자각하는 방법 중에 가장 쉬운 방법이 좋은 소설을 읽는 거다. 어린 왕자도 아주 좋은 소설이다. 누가 읽을 수 있는 모든 연령층이 읽을 수 있는. 그리고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1년 뒤 10년 뒤에 읽을 때마다 다르게 느껴지는. 느낄 수 있다. 왜? 그건 이 글 자체가 다 탈구되는 것들의 종합이다. 딱딱딱 앞뒤가 맞지 않아요. 앞뒤가 잘 맞지 않기 때문에 좋은 소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해석의 문을 열어주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2장 한번 들어가 볼까요? 2장. 그러면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또 그 사막 얘기하시는 거죠? 사라 사막 6년 전. 막 처음에 이제 아직 어린 왕자 책을 읽었지만 어린 왕자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아직도 우리 안 나타나고 생텍쥐베리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생텍쥐베리. 오늘은 우리가 어린 왕자를 기어코 만나기가 말이야. 만나고 말이야. 여기까지. 이러다가 어린 왕자가 사춘기 올 때까지 이거 할 것 같아. 무려 한 달 만에 어린 왕자를. 무려 한 달 동안 어린 왕자 책을 얘기했는데 우리가 아직 어린 왕자를 만나지를 못했네. 그러니까 자 오늘은 만나봅니다. 오늘 만나보죠. 그래서 나는 6년 전 사하라 사막에서 비행기 사고를 당할 때까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대도 없이 혼자서 살아왔다. 그러다가 내 비행기 엔진 어딘가가 부러져 버린 것이다.
수리공도 승객도 없었으므로 혼자서 어려운 수선을 해볼 수밖에 없었다. 나로서는 생사가 걸린 문제였다. 마실 물도 겨우 일주일분밖에 남아있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 생텍쥐베리가 이 글을 쓰는 주인공이 지금 어딘가에 표류한 거예요. 예. 비행기 사고를 나서. 이미 비행 조종사인데 실제로 이분이 그랬다고 그래요. 3번인가 하는 걸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중에 하나를 상상해 쓴 거겠죠. 부상도 심하게 당했다고 네네, 하더라고요. 네. 첫날 밤 나는 사람 사는 곳에서 수천리나 떨어진 사막에서 잠을 잤다. 대양 한복판에서 표류하는 난파선의 선원보다 더 외로웠다. 그러니 동이틀 무렵부터 이상한 작은 소리에 깨어났을 때 얼마나 놀랐을지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목소리는 말했다. 저 양 한 마리만 그려주세요. 뭐라고? 양 한 마리만 그려주세요. 네. 이제 등장했죠. 어린 왕자가. 어린 왕자가 등장해서 하는 말이 첫 번째 뭐예요? 저 양 한 마리만 그려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요. 갑자기 양. 갑자기 맥락도 없이. 뜬금없이 양. 양 한 마리만 그려주세요. 어린 왕자는 어떻게 나타난다? 뜬금없이 나타난다. 뜬금없이 맥락 없는 거예요. 맥락 없이. 그러니까 앞뒤 없이 나타난다는 게 중요하죠. 앞뒤 없이 나타났기 때문에 흥미로운 거예요.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앞뒤 없이 맥락 없이 여러분에게 왕자는 어린 왕자는 그렇게 나타난다. 앞뒤 없이 맥락 없이. 앞뒤 없이 불현듯 나타나서 뭘 물어봐요? 뭘 부탁해요? 양 한 마리만 그려달라. 예, 양 한 마리만 그려달래. 깜짝 놀라죠? 뭐라고? 양 한 마리만 그려주세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나는 너무나도 놀라 벌떡 일어났다. 눈을 열심히 깜빡거리며 조심스럽게 주위를 둘러보았다. 정말 이상하게 생긴 조그마한 사내아이가 나를 매우 심각한 얼굴로 바라보고 서 있었다. 다음 그림은 훗날 내가 그린 그림 중에서 제일 잘 된 그 소년의 초상화이다. 물론 내 그림은 실물보다는 훨씬 매력이 없다. 그러나 그것은 내 잘못이 아니다. 6살 때 어른들 때문에 화가로서의 거죽을 그려본 것 외에는 그림 그리는 걸 배운 적이 없으니까 말이다. 어쨌든 나는 갑작스럽게 나타난 그의 모습에 놀라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봤다. 내가 사람 사는 곳에서 수천리나 떨어진 사막 한가운데 불시착해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란다. 그런데 그 꼬마는 사막에서 길을 잃은 것 같지도 않았고 피곤과 배고픔과 목마름과 두려움에 시달리는 것 같지도 않았다. 사람 사는 곳에서 수천리나 떨어진 사막 한복판에서 길을 잃은 어린아이 같은 구석이라곤 찾아볼 수가 없었다. 나는 가까스로 정신을 가다듬고 그 소년에게 말을 걸었다. 네, 말 걸기 전에 일단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린 왕자를 지금 귀로 읽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어린 왕자를 귀로만 읽으시면 안 되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반드시 한번 봐야 돼, 책을, 글자를. 왜 봐야 하느냐? 네. 최 장군이 못 읽어서? 아니요. 어린 왕자란 이 책은 그림도 포함되어 있는 그림책이에요. 그림책이에요. 그렇죠. 진짜 실제로 생텍쥐베리 앙뚜앙드 생텍쥐베리가 그린 그림이 중간중간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죠. 실제 그러니까 그 그림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어린 왕자에 관한 가장 많이 알려진 그림을 실제로 본인이 그렸잖아요. 그러면 자, 그 그림을 보셔야 된다는 거지. 예. 자, 그러면 대부분 그림이 다 똑같겠죠? 네. 책마다 다른데 번역은 좀 달라도 대부분 비슷해요. 교수님 그때 옛날에 책마다 똑같다고 했는데 우리 지금 내 똑같아요. 책이랑 교수님의 컬러가 다를 뿐이죠. 컬러가 좀 다를 뿐이죠. 네. 예. 자,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셔라. 그래서 귀로만 들을 게 아니라 책을 같이 봐야 된다. 네, 꼭 보시기 바래요. 예. 그리고 그 그림을 보시면 자, 어찌 보면 어린 왕자는 맥락 없이 불현듯 나타났잖아요. 네. 그건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거거든요. 다 이 어린 왕자는. 저도 그게 중요한 거예요. 네. 우리 안에 있는 어린 왕자가 탁 나온 거예요. 어디서 떨어진 게 아니고. 맥락 없이 그 우리 안에 있는 어린 왕자를 그려보자 이거죠. 다. 자기도 그려보자 이거죠. 나만의 어린 왕자를 네, 그렇죠. 지금 생텍쥐베리가 그린 어린 왕자의 모습이 아니라 나한테 불현듯 그렇죠. 갑자기 맥락 없이 찾아오는 나만의 어린 왕자를 한번 표현해보자. 네. 한번 그려보기 시도하기 바라고요. 어려우면 오늘 저녁 주무시기 전에 깜깜할 때
눈을 세게 감고 상상을 해보세요. 어린 왕자가 이렇게 예쁘게 그려지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눈을 감으면 어둠 속에서는. 네네. 예, 어쨌든 첫째는 어린 왕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죠? 이 그림 속에 나타난? 그림 속에 나타난 특징. 일단 머리는 금발이고 눈, 코, 입이 좀 특이하네요. 예. 눈썹이 없고요. 그러니까 옷이나 이런 걸 보면 왕자의 태를 내고 있지만 얼굴이나 머리 스타일을 보면 지금 잘 규율된, 그러니까 왕자로서 잘 규율되고 훈련돼서 규격화된 왕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왕자가 아닌 거예요. 어설픈 지점이 있다. 아니 다 왕자인 거예요. 다 왕자라고요? 예. 우리 모두가 왕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왕자라고. 우리 모두의 왕자를 표현하려 한 거예요. 진짜 왕자, 저 궁에 있는 왕자를 표현한 게 아니고. 아니라. 예. 그러니까 사막에 가면 누구나 만날 수 있는. 그러니까 사막에서 표류한 사람이면 누구나 만날 수 있는 왕자. 왜? 사람은 절박한 상황에서 자신의 왕자와 만나거든요. 이건 어찌 보면 죽음에 임박했을 때 만날 수 있죠. 예? 그래서 그 왕자를 한번 꼭 상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왕자가 뭐라고 그래요? 그 왕자가 왕자에게 왕자에게 뭐라고 하냐고요? 왕자에게 뭐 양 한 마리만 그려주세요에 대한 대답을 얘기하는 건가요? 그런데 널 여기 그렇죠, 여기 그렇죠. 그 왕자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넌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니? 뜬금없이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니? 그러나 그는 매우 중요한 것을 말하는 듯 아주 천천히 되풀이해 말했다. 저 양 한 마리만 그려주세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너무 신비스러운 일을 당하게 되면 누구라도 감히 거역할 수가 없는 법이다. 사람 사는 곳에서 수천리나 떨어져 있는 데다가 죽음의 위험을 겪고 있는 중이라서 어처구니 없는 짓이라고 생각되긴 했지만 나는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과 만년필을 꺼냈다. 그러나 내가 힘들여 배운 것은 지리학, 역사, 산수, 문법뿐이라는 생각이 나서 그 어린 소년에게 그림을 그릴 줄 모른다고 조금은 뾰루퉁하게 말했다. 그가 대답했다. 괜찮아요. 양 한 마리만 그려주세요. 그러나 나는 양을 한 번도 그려본 적이 없었으므로 내가 자주 그려보았던 두 가지 그림 중 하나를 그려주었다. 그것은 보아 구렁이의 겉모습이었다. 그런데 나는 그 어린 소년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깜짝 놀랐다. 아니에요. 보아 구렁이 뱃속에 들어있는 코끼리를 그려달라는 게 아니에요. 보아 구렁이는 아주 위험한 동물이에요. 그리고 코끼리는 너무 거추장스럽고 내가 사는 곳에서는 모든 것이 아주 작거든요. 양이 필요해요. 양을 그려주세요. 자, 여기서 뭘 느낄 수 있지? 일단 이게 이 서사적 구조에서 이 어린 왕자가 나타나서 지금 서로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이 시점에서 뭐가 되는 거죠? 코드가 맞다. 맞춰지는 거죠. 지금까지 이 자기의 그림을 이해한 사람은 첫 번째 만난 거죠. 그러니까 어린 왕자는 나의 잃어버린 어린이, 잃어버린 상상력, 잃어버린 센서빌리티를 처음 알아봐주고 인지해주고 접속해준 사람이죠. 그죠? 접속해준 사람이죠. 예. 첫 번째. 그 접속하는 방법이 보아 구렁이, 코끼리 얘기를 아는 거잖아요. 첫 번째 만난 거죠. 그런 사람 만났을 때 어떤 느낌이죠? 어린 왕자를 만난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 어린 왕자예요. 거꾸로 봐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나의 다른 사람은 이해하지 못하는 나만의 세상을 보는 센서빌리티, 감수성, 그것에 같이 코드가 맞는 사람. 예. 그게 누구든 그게 아무리 흉악하게 생겼도 그게 어린 왕자다. 나의 어린 왕자다. 그게 근데 꼭 타자일 필요는 없잖아요. 당연히 그렇죠. 그건 첫째는 내 안에서 그런 어린 왕자를 만나야 되겠죠. 예. 내가 내 스스로의 그렇죠. 내 또 다른 안에 있는 또 다른 타자, 또 다른 자아가 어린 왕자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는 내 안에 타자를 만나는 것인데 내 안에 타자를 만나는 건 센서빌리티가 없어도 가능해요. 사실은 이성적 사고로도 가능하거든요. 예.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이성은 결국 뭐라고 그랬죠? 나를 부정하는 힘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나를 부정하는 힘은 내 안에
나와 다른 내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내 속엔 내가 너무 많고. 예, 나로 환원되지 않는다. 네. 나로 환원되지 않는다. 그 가운데서 나를 부정하는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나를 어쩔 수 없게 만드는 나. 근데 내가 나 아닌 것처럼 거부하고 싶은 나. 부정하고 싶은 나. 하지만 그조차도 나이긴 한데. 예, 그렇죠. 그것도 사실은 타인도 마찬가지예요. 예.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없는데 벗어날 수 없는데 계속 눈에 아른거리는 사람. 그게 타자성을 가진 타자거든요. 예. 그 사람을 만나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지금 그러니까 어린 왕자는 그렇게 나타난 거예요. 코드는 맞는데 이해는 불가능한. 예. 예, 이 두 가지가 좋게 되어 있는 거죠. 그 이야기를 그러면 이제 이 둘이 만났어요. 드디어 만났어 이제. 정말 드디어 만났어요. 서로 코드를 맞춘 거예요. 이제부터. 네. 어떻게 이거 1일 연속극보다 더 재밌어. 여러분. 네. 자, 4시 상륙작전 최장군입니다. 오늘 박구영 교수님이랑 어린 왕자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 빨리 다음 얘기 가고 싶어. 그래서 둘이 만났어요. 네, 만났어. 한 달 만에. 한 달 만에. 한 달 만에 만났어. 한 달 만에 어린 왕자 출연해서 만났습니다. 네. 만나서 처음에는 너무 코드가 안 맞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림 한 장으로 코드가 맞은 거죠. 네. 그림 한 장으로. 그림을 이해한 거죠. 그림을 이제 근데 그 다음에 대화를 제가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어린 왕자가 요구하는 뭘 요구했죠? 양. 그렇죠. 양. 그 얘기를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나는 양을 그렸다. 그 소녀는 그림을 유심히 들여다보더니 이렇게 말했다. 아니에요. 이 양은 벌써 병들었는 걸 다른 양을 그려주세요. 나는 다시 그림을 그렸다. 내 친구는 너그러운 모습으로 상냥하게 미소를 지었다. 이것 보세요. 이건 면양이 아니라 순양이잖아요. 뿌리 있는 걸요. 그래서 나는 또다시 그렸다. 그러자 그것도 앞에 그림들과 마찬가지로 거절을 당했다. 이건 너무 늙었어요. 난 오래 살 수 있는 양을 갖고 싶어요. 고장난 엔진 분해를 서둘러야 했으므로 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대강 해치우고는 한마디 설명을 툭 던졌다. 이건 양의 상자일 뿐이야. 내가 원하는 양은 바로 그 안에 있어. 그러자 나의 어린 심판관의 얼굴이 밝아지는 기색을 보고 나는 매우 놀랐다. 이게 바로 내가 원했던 거예요. 이 양은 풀을 많이 먹어야 할까요? 그건 왜 묻지? 내가 사는 곳에서는 모든 것이 아주 작거든요. 아마 거기 있는 것으로 충분할 거야. 내가 너에게 준 것은 아주 조그만 양이니까. 그는 고개를 숙이고 그림을 들여다보았다. 그렇게 작지도 않은데요? 보세요. 잠이 들었어요. 이렇게 해서 나는 어린 왕자를 알게 되었다. 네, 알게 되었다. 만나게 되었다. 재밌잖아요. 자, 그림이 뭐가 똑같죠? 그림이? 네, 그림의 역사가. 그림의 역사가. 지금 그림을 처음에 3편 봤잖아요, 우리가. 네. 3편 봤고 그건 보아, 네. 뱀과 코끼리. 처음에는 습작. 생각나시죠? 습작. 예. 뱀이 동물을 잡아먹고 있는 습작. 예. 그리고 모자처럼 생긴 그림. 그리고 다시 코끼리를 넣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 그림을 보여줬더니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어. 그래서 화가 그냥 접었지. 그래서 접었어. 그런데 어린 왕자가 나타났어. 그럼 자기가 똑같이 어른이 돼서 어른들처럼 그린 거죠. 예. 양을 그리다 보니까 양을 막 그렸어. 무슨 양이지? 어떤 양이지? 막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는 지금 어린 왕자는 아니. 처음에 네가 그렸던 모자 같은 보아뱀 그림을 원했던 거죠. 예. 그러니까 코드가 맞긴 맞았지만 한 번 맞은 코드가 바로 코드가 한 번 맞았다 끝나나요? 맞춰가는 혹은 그 안에서 대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코드가 맞는 사람 있어요. 한 번 맞으면 영원히 맞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일단 코드가 맞은 건 계속해서 어긋났다 맞췄다 계속 그러는 거예요. 사실 그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자면 코드를 꼈는데 잘못 끼면 불나잖아요. 코드 생각나죠 지금? 예. 전기 코드. 콘센트 잘못 끼면 불나잖아요. 예. 그 상태가 계속 돼야 되는 거다 사실은. 사실은 계속 해야 된다. 사람 간에 코드를 맞춘다는 건. 정서를 맞춘다는 건 기본적으로 그런 거다. 네. 자, 그런데 이 부분에서 이제 그야말로 상자를 그린 거잖아요. 상자를 그렸어요. 놀랍죠. 예. 상자를 보고 그 안에서 무수히 많은 양들을 상상해낼 수 있는 거죠. 그런 단계에 이르렀어요, 둘이가. 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 거죠. 중요한 거. 사람들은 무슨 이야기를 할 거냐는 이제. 만나서. 여러분은 누군가를 만났어요. 친구하고 무슨 대화를 하나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나요? 친구하고 무슨 대화를 하고 싶나?
예를 들면 최장군하고 저하고 같이 커피숍 갔어요. 우리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죠? 어린 왕자 얘기. 지금 하고 있는 어린 왕자 네, 얘기. 방송 얘기. 방송 얘기. 또 뭔 얘기 할 수 있어요? 뭐 다양한 얘기 할 수 있죠. 다양한 얘기 할 수 있잖아요. 예. 그 얘기 중에 뭔가를 지금 방식으로 센서베이트가 있는 사람은 그 대화 중에 뭔가 한 단계를 탁 건드려주는? 건들다기보다는 탁 넘어서거든요. 넘어선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가 방송 얘기를 하는 중에 방송을 갑자기 얘기하다가 사과가 터진 것 같아. 그러면 사과가 왜 뚱 딴지는 사과예요. 이렇게 말하면 친구가 안 된다는 거지. 예. 사과? 사과 왜 터져? 사과에 터진다는 서사를 맞추려고 하면 또 안 맞는 거예요. 전혀 엉뚱한 것 같지만 탁 서로 맞출 수가 있어요. 예. 맞춰가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러면 정말 새로운 서사를 만드는 관계가 생성된다. 이게 어린아이들의 노는 걸 자세히 바라보세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독일에서 한국 아이하고 독일 아이가 놀고 있어요. 예. 잘 노는 거야. 오전 내내. 근데 내가 물어봤죠. 아니 너희 둘이는 말도 안 통하는데 어떻게 잘 노니? 그러니까 그 아이가 아니 노는데 말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장시간 동안 우리 놀 수 있나요? 말이 안 통하는데? 장시간 노는데 말이 안 통하는 놀 수 있다? 그림 하나 가지고 놀 수 있나요? 자, 우리가 그런 능력을 예. 지금 일깨워 준다? 아니면 그런 능력, 잃어버린 능력. 그러니까 이 서사에서는 보면 어린 왕자가 생떼쥐베리 자신이다. 어떤 자신? 어른이 된 자신. 그래서 어른이 돼서 어디까지 찾아가는 거죠? 어린아이. 어린아이 상태를 회복하는 거죠. 네. 회복하는 데까지가 이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처음 보아뱀에서 모자형 추상화를 그렸듯이 이제 어린 양이 사는 상자를 그린 거죠. 네. 그런 걸 한번 상상해 보라는 거죠. 어떤 구체적인 것으로부터 추상적인 것으로 상상의 세계로 상상계로 진입해 보자. 예. 상상이 불가능한 어떤 세계에서 전혀 이건 다양한 방법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은유, 비유 등등 알레고리 이런 걸 배우잖아요. 여러 가지 방식 배우잖아요. 예. 그런 방식과 같은 거거든요. 다양한 방식의 전지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예. 이런 것들 상상해낼 수 있어요. 그런 건 굉장히 필요하죠. 사실은 이게 초등학교 때 많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과를 놓고 다양하게 네. 이걸 사과를 놓고 네. 사과를 그려보자. 그럼 처음에는 사과하고 가장 유사하게 그리려고 하겠죠. 예. 그게 습작. 그렇죠. 그런데 어느 순간 사과를 보니까 사과가 우리 교실보다 커. 사과 위에 교실 올려놓는 거지. 아니 처음에는 사과가 교실에 꽉 차. 사과 하나가. 그런 그림 봤어요? 그거 모네, 마네, 많이. 모네, 마네? 르네 마그리트. 마그리트. 르네 마그리트의 그림 같은 거죠. 마그리트. 예.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자면 계산될 수 없는 것. 계산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세계예요. 계산으로 환원되지 않는 것. 계산으로 환원될 수 없는 어떤 것. 그 세계를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 시간이 지금 좀 아쉽긴 한데 지금 방송 듣고 계신 분들이 내 안에 있는 나만의 어린 왕자를 이런 방식으로 찾아갔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은 규격화되고 계산되는 삶을 쳇바퀴 굴러가듯이 살았다면 내 삶 속에서 계산될 수 없는 게 어떤 거가 있는지. 아주 쉬운 말로 지금 여러분이 뭔가 일을 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자기가 사용하는 도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크기를 변화시켜 보세요. 아주 쉬운 말로 하면 내가 지금 칼로 오이를 썰고 있어요. 예. 그러면 칼이 또는 오이가 나보다 더 크게 나를 작게 바꿔보는 방법이 있잖아요. 예. 가장 쉽게는 그런 방식의 상상력이 있을 때 상상력의 세계가 열릴 때 나에게 어린 왕자가 불현듯 나타난다. 불현듯 맥락 없이 갑자기. 맥락 없이 나타난다. 그때 나는 정말 아름다움이 뭔지를 느낄 수 있다. 그걸 우리가 어린 왕자 만나는 독서 읽기. 예.
이거 아직 준비한 거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어떡할 거 어린 왕자 이제 처음 만났는데. 이제 만났는데 이제 어린 왕자를 우리가 좀 더 공부할 것인지 이렇게 책을 읽는 것이다라고 만족할 것인지는 이제 지금까지 독자들의 반응을 보고 청취자들의 반응을 보고 나는 너무 결정하기로 재밌는데. 하죠. 알겠습니다. 여러분이 반응을 주셔야 됩니다. 네. 자, 50원이 드는 문자 샵 0951로 저희가 준비한 건 진짜 많았었거든요.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반영해 보도록 하고 교수님은 무더위에 잘 건강 챙기시고 다음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네, 빛나는 남자 박구용 돌아갑니다. 광남 박구용 박구용 다음 주에 만나 뵐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